충격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가장 믿었던 동료,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가 1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에이, 설마.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하지만 슬프게도 대부분의 관계는 이 질문 앞에서 무너집니다. 따뜻한 말, 다정한 미소, 믿음직한 행동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는 사람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당신이 믿었던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은 바로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따뜻했던 사람이 돈 앞에서는 차갑게 변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돈 문제 앞에서는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좀 더 제대로 봤더라면 하고 후회했던 경험, 혹시 당신에게도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표정, 말투, 행동 뒤에 숨겨진 사람의 진짜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선을 제시하려 합니다. 바로 돈을 다루는 7가지 태도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걷어내고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읽어내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더 이상 첫인상이나 말에 속지 않고 당신의 곁에 진짜 좋은 사람을 남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돈이 생긴 후 변하는 사람. 권력이 아닌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은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킨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이죠. 하지만 니체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단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권력의 가장 강력한 형태 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돈이 없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함께 웃고 울며 어려움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돈이 손에 쥐어지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심리학 연구팀이 진행한 대규모 실험은 충격적인 결론을 제시합니다. 연구팀은 수많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가상의 부와 권력을 부여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참가자에게는 당신은 이 실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설정했고,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당신은 하위 그룹입니다라고 설정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간단한 게임, 토론, 식사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설정된 참가자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태도가 변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고 타인을 무시하며 자신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죠. 반면 하위 그룹으로 설정된 참가자들은 오히려 조심스럽고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 돈과 권력은 인간을 부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숨겨져 있던 본성을 가차없이 드러나게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본래부터 이기적이었던 사람은 돈을 손에 쥐는 순간 그 본색을 숨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함께 어려움을 나누던 친구가 갑자기 말투가 바뀌고 사람을 가려 만나고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이미 존재했던 이기적인 본성이 돈이라는 힘을 빌려 이제야 드러난 것뿐입니다. 돈을 다루는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평소에 작은 여유가 생겼다고 주변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작은 성공에 스스로를 치켜 세우는 사람이라면 더 큰 돈과 더 큰 힘이 생겼을 때 당신을 아는 척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현재 위치나 소유물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돈이 생기기 전과 후의 태도를 비교해 보세요. 그 비교 속에서 진짜 그 사람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에게는 인색하고 자기한테만 퍼붓는 사람. 관계의 상징과 자기의 역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남에게는 한없이 인색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거침없이 돈을 퍼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검소하고 책임감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돈 관리의 깐깐한 모습이 오히려 믿음직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 지내보면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남을 위해서는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모른 척 외면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타인에 대한 작은 배품과 행복 및 신뢰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게는 자신을 위해 $5를 쓰게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 $5를 쓰게 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돈을 썼던 그룹은 자신이 돈을 쓴 상대방에 대해 훨씬 높은 신뢰와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무언가 했다는 심리적 연결이 강력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을 위해 돈을 썼던 그룹은 신뢰도와 친밀감 점수에 거의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소속감이 약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 타인을 위해 작은 소비조차 아까워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를 구축할 확률이 3배 이상 낮아진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에게 인색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퍼붓는 사람은 돈 앞에서도 관계 앞에서도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나라는 우주가 가장 중요하고 타인은 그 우주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익이 걸린 순간 인간은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친절한 말로 포장해도 돈을 쓰는 순간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남을 위해 작은 돈이라도 기꺼이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직 자기 욕망만 채우는 데에 몰두하는 사람인지 그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인간관계 전체,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 불안과 인정 욕구의 덫.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유형은 오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필요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끌고 남보다 우위에 서고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과시적 소비를 합니다. 겉으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내면은 깊은 허전함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과시적 소비와 내면의 불안정성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평범한 셔츠와 명품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셔츠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뒤 그 셔츠를 입고 사회적 활동을 하도록 했죠.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명품 셔츠를 입은 사람들은 평범한 셔츠를 입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칭찬에는 과도하게 기뻐하고 무관심에는 불안해하며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 과시적 소비는 자존감을 높여주기는커녕 오히려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얽매이게 하고 불안과 비교의 늪에 더 깊이 빠뜨린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은 절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진심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어떻게 보이는지, 당신의 위치, 외모, 배경 등 외형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와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있는 것을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웨는 자신의 가치를 과시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해야만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관계 속에서도 진심보다 외형을 따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화려함에 끌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그저 그 사람의 빛을 더 밝혀주는 배경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힘들어지거나 더 이상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해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들은 가차없이 당신 곁을 떠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는 사람. 신뢰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자. 인간관계를 통틀어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은 바로 돈이 오가는 순간입니다. 급해서 그런데 다음 주에 바로 갚을게라는 말은 우리를 쉽게 믿게 만듭니다. 특히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라면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기억하지 못하는 척 바쁘다는 핑계, 어려운 상황 탓을 하며 결국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과 함께 당신의 신뢰까지 함께 가져가 버립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 당신의 신뢰가 얼마나 가벼운지를 증명하는 행위였을 뿐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심리학 연구팀은 채무 행동과 인간관계 붕괴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000쌍 이상의 친구, 동료, 가족 관계를 추적 조사하며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은 경우 그 이후의 관계 변화를 분석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한 경우 93%가 1년 이내에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단순한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실망과 분노,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신뢰가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신뢰를 사소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약속, 책임, 그리고 인간관계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는 단순한 금전적 거래가 아닙니다. 그 순간 상대방의 신뢰를 함께 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곧 그 신뢰를 짓밟는 것이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건 당신과 맺은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무너뜨리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관계의 끝을 의미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때의 표정이 아니라 그 후에 보이는 행동을 보세요.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은 돈을 빌리고 난 뒤에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되지 않는 사람. 서열화된 관계의 함정.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강자 앞에서는 쿨하게 지갑을 열고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인색해집니다.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큰 돈을 쓰면서 평범한 사람 앞에서는 푼돈조차 아까워하죠. 자신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통 크게 베푸는 척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꼼꼼하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서열화하며 관계 속에서도 늘 누가 나보다 높은가 낮은가를 따집니다. 이들의 태도는 겉으로는 매너 좋고 세련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알게 됩니다. 그들의 돈은 사람을 존중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서열을 구분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을요. 사회심리학자 폴 핑크스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사람들은 대상에 따라 친절과 존중을 선택적으로 베푼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성공한 CEO와 평범한 노동자 두 인물을 소개하고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CEO에게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싶어 했고 노동자에게는 훨씬 적은 금액을 기부하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더 받을 자격이 있어.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라는 무의식적인 차별과 서열화가 돈을 쓰는 행동 속에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되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절대 일관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신을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과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거나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되는 순간 당신을 향한 태도도 돈도 마음도 순식간에 식어버릴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존중하는 척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진짜 존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쓸 때 상대방의 지위나 가치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상황이 바뀌는 순간 가차없이 등을 돌릴 사람입니다. 그들이 돈을 통해 인간을 평가하는 것처럼 당신 역시 그들의 눈에 평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6번째 이야기. 지갑을 보면 본성이 보인다. 포장할 수 없는 삶의 습관. 말과 표정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지갑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갑 속에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자세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개인의 물건과 성격 특성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타인의 지갑을 단 5분 동안 관찰하게 한 뒤 그 주인의 성격과 생활 습관을 추측하게 했고 실제 성격 검사 결과와 비교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5분. 지갑 하나만 보고 추측한 내용이 실제 성격 분석 결과와 80% 이상 일치했습니다. 정리된 지갑을 가진 사람은 계획적이고 신중한 성향을 보였고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지갑을 가진 사람은 충동적이고 책임감이 낮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영수증이 가득한 지갑은 결정을 미루고 감정적 소비를 자주 하는 사람의 특징이었으며 필요한 것만 단정히 정리된 지갑은 재정관리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책임감을 중시하는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스탠퍼드 연구팀은 개인이 늘 가까이 두는 물건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무의식이 고스란히 담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갑은 단순한 돈 지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이자 돈과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인간은 물건을 통해 자신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갑을 보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여기는지 보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지갑, 쓸데없는 카드와 영수증으로 터질 듯한 지갑에는 충동, 미루기, 무책임이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것만 깔끔하게 정리된 지갑에는 신중함, 계획성,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담겨 있습니다. 지갑은 평소 말보다 솔직합니다. 포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누군가를 진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지갑을 한번 보세요. 지갑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일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작은 돈이라도 기쁘게 나누는 사람. 관계의 생존을 3배 높이는 지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까요? 돈을 다루는 태도를 통해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작은 돈이라도 기쁘게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돈을 쓰는 사람을 후하게 평가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을 쓸 때의 태도입니다. 커피 한 잔, 작은 간식, 택시비 몇천 원. 그 사소한 순간에 기꺼이 함께 나누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돈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샌디에고 주립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작은 배품과 인간관계의 지속성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10를 혼자 쓸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나눌 것인지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그들이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을 조사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를 혼자 쓴 사람들은 6개월 후 관계 유지 비율이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작은 돈을 나눈 사람들은 72%가 꾸준히 연락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 작은 베풀문 관계의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사랑은 말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돈을 나누는 태도, 그 안에는 신뢰, 존중, 그리고 배려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큰 선물을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커피 한 잔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 밥 한 끼를 즐겁게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을 때 당신의 삶은 훨씬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작은 돈 앞에서 드러나는 마음, 그 마음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첫 번째 기준입니다. 8번째 이야기, 필요할 때 과감히 쓸 줄 아는 사람. 관계에 대한 헌신과 용기.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쓸 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정말 소중한 순간,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 가족을 위해 투자해야 할 때, 혹은 함께 추억을 쌓아야 할 때 망설임 없이 돈을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의 시간과 마음도 가볍게 여기지 않을 사람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자원 투입과 관계 헌신도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당신이 아끼는 친구가 중요한 일을 함께하고 싶어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투자할 것인가? 라는 가상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참가자들의 실제 인간관계 변화를 추적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필요할 때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은 6개월 후에도 깊은 신뢰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사소한 돈과 시간을 아끼려 했던 사람들은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70% 이상이 멀어졌습니다. 연구팀은 필요할 때 과감하게 자원을 쓰는 태도는 그 사람의 관계 헌신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가장 작은 희생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사람. 당신과의 인연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 어떤 값진 것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갑을 열던 사람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끝없이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하자. 이건 아까워. 다음 기회라는 말들은 당신과의 관계를 나중으로 아까운 것으로 미루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돈을 보세요. 특히 자기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순간을 위해 기꺼이 쓰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과 끝까지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9번째 이야기. 돈 이야기 앞에서도 솔직하고 투명한 사람. 진정한 신뢰의 기반. 돈 이야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하며 때로는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피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솔직하고 투명한 태도입니다. 돈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 관계에서도 중요한 순간에 침묵하거나 변명하거나 당신을 속이려 할 것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경제적 대화와 인간관계의 신뢰도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300쌍의 친구, 동료, 연인 관계를 조사하며 함께 비용을 분담할 때 솔직하게 의견을 말하는지, 서로의 경제 상황을 숨기지 않고 공유하는지 등을 관찰했죠. 그리고 1년 후 그 관계의 지속 상태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돈 이야기 앞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의견을 숨기지 않았던 그룹은 1년 후 85%가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돈 이야기를 피하거나 속이거나 상대를 배려하지 않았던 그룹은 절반 이상이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돈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하는 능력은 관계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침묵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돈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작은 오해가 쌓이고 그 오해는 결국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돈 문제를 솔직하게 꺼내는 사람,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에서도 책임을 지고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건 내가 낼게, 이번엔 내가 도울게, 이건 나한테 조금 어려워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곁에 두세요. 돈을 대하는 태도는 곧 관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솔직함은 관계를 살리고 숨김은 관계를 죽입니다. 돈 앞에서 거짓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에서 오래도록 빛나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좋은 사람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다루는 7가지 태도를 통해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생긴 후 변하는 사람, 남에게 인색하고 자기한테만 퍼붓는 사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지갑을 보면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 마지막으로 당신 곁에 두어야 할 작은 돈을 나누고 필요할 때 과감히 쓸 줄 아는 사람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남에게 적용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돈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작은 돈이라도 기쁘게 나눌 줄 아는가? 필요할 때 아끼지 않는가? 돈 이야기 앞에서도 솔직하고 투명한가?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우리는 남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읽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을 보기 전에 나 자신부터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가세요. 그 여정 끝에는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소중한 사람을 당신의 곁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보약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